글쎄요, 이걸 참 이런 어처구니 없다고 해야 될까요? 김기혁 아나운서가 이 얘기 한번 진짜 짚어볼까요? 네, 지난달 29일이었습니다. 서울 이 난지 한강공원 인근에서 철인 3종 경기가 열렸었습니다. 네. 이 철인 3종 경기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수영과 사이클 그리고 달리기를 복합적으로 함께 수행하는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진짜 말 그대로 철인들이 달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막 추운 겨울에도 막 한강물 수영해서 건너고 그렇죠, 이런 모습들 네. 많이 보셨죠. 이 경기가 열렸는데 이 세 종목 중에서 연달아 일어났는데 수영 종목이 열린 시간이 한 오전 7시 40분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때 한강물이 좀 그 유속이 좀 빨랐나 봐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유독 유속이 빨랐던 그 교각과 교각 사이 여기에서 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유속이 너무 빠르니까 이 수영의 베테랑들도 그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이 안전 요원들에게 살려달라고 외치는 상황까지 왔던 세상에,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수습이 되고 물 밖으로 다 건져내는가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게 이 경기에 참여했던 선수 중 한 명 30대 남성이 실종이 됐다는 거였습니다. 아유, 세상에. 물살이 얼마나 거셌으면 저게 진짜 수영과 이런 뭐 베테랑들만 참여할 거 아니에요. 참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살이 상당히 거셌답니다. 당시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수영 종목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물살이 이제 굉장히 이제 센 상태였고요. 교각을 이제 돌면서 갑자기 유속이 세졌는데 세지다가 보니까 이제 참가자 선수들도 다 좀 이제 생존을 위해서 좀 그런 밧줄을 다 잡고 이제 둥둥 떠 있는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이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살려달라는 그런 많은 외침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밧줄 잡으면서 좀 버티고 있었고 좀 일부분 좁은 공간에 이제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좀 사람들끼리 이제 좀 충돌도 많이 생기고 그러한 되게 위급한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양지민 변호사님, 어찌 예감이 좀 불길합니다. 이 실종된 분은 어떻게 됐어요? 이 남성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경찰이 1일 오전 6시 50분경에 이제 시신 상태로 발견을 세상에. 했습니다.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확인을 한 건데요. 월드컵 대교 아래 선착장이 있는데 그 앞쪽 물 위에서 이제 남성 시신을 발견해서 경찰에 인계가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최진봉 교수님, 대회 같은 거 할 때 이런 것까지 고려 안 해요?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엄청나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첫째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물살이 갑자기 세진 이유가 있어요. 서해가 만조 시간이에요. 서해 만조 시간에 물이 한강으로 유입이 되면서 수위도 높아졌고요. 물살이 세진 거예요. 아침 7시 40분이거든요. 그러면 대회를 하려면 이 정도 정보는 알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살이 센지 안 센지. 수영을 맨 처음 시작했는데 그럼 7시 40분 쪽에 만조면 그 시간 피해서 하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거 전혀 하지 않았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평소에 한강의 물살과 다르게 물살이 세지니까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면서 구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정확히 몇 명이 참가를 했고 참가한 사람이 제대로 다 구조가 됐는지 네.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수영만 중단을 시켰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경기는 또 속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몇 명이 참가해서 몇 명이 다 있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네. 실종된 사람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경기를 또 진행을 한 거죠. 대회 진행 요원들이. 그러니까 결국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게 6시간 지나서예요. 네. 실종되고 6시간 지나서 신고를 하니 아유. 이분이 살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그러면 먼저 만약에 대회 관계자들이 처음에 문제가 발생할 때 수영 인원들 다 확인하고 전부 다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맞아요, 진짜. 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만약 한 명이 부족했다면 바로 신고해서 아이고. 수색 작업을 했으면 구조할 가능성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아주 무지몽매한 그리고 네. 정말 대책도 없는 대회를 운영한 이 대회 운영자 측에 책임이 많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더 어처구니 없는 게요, 김복준 의원님. 예. 수영은 물살이 거셌는데 다 나오러 간 다음에 대회는 계속했대요.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 입수 전에 총 입수 인원을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입수 인원이 파악이 됐으면 나중에 무투로 나왔을 때 나온 사람 인원하고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됐으니까 한 명이 실종된 사실을 몰랐던 거고 아마
알게 된 것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옆에 참가자 중에 누가 얘기를 해서 한 사람 안 보인다고 했을 세상에, 개연성이 아우, 많아요. 네. 그래서 6시간 뒤에 한 사람이 실종된 걸 확인했다는 거니까 세상에 이런 주먹구구 이 대회 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해 만조 시간대가 돼가지고 물이 높아진다는 거 이런 거 이거 인터넷 손가락 몇 번만 해봐도 확인되는 사안 아닙니까? 네. 이런 주먹구구식의 어떤 그 대회 운영이라면 안 해야죠. 앞으로. 네. 예. 주최 측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을까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그거를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공식적으로 저희 홈페이지 상에 이제 입장문을 이제 발표할 거거든요. 한번 그거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뭐라고요? 참. 우리 보고 직접 확인하라고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올라왔어요. 홈페이지에 김기혁 아나운서. 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읊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색 작업을 진행했으나 회원 여러분이 기원과 달리 안타까운 결과를 맞았습니다. 이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협회 임직원을 대표해서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협회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입장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입장문이라 내놓은 거예요?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게 최진봉 교수님, 이분이 숨진 날이 아내분 생일날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아니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건강은 하고 그래서 대회에 참가해서 본인의 능력도 한번 테스트해보고 이러려고 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운영하는 측에서는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회가 끝날 수 있도록 모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대회를 운영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일반인들이 참석해서 본인들의 기량도 발휘하고 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완전하게 다 마련해놓고 대회를 열어야 되는 게 그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원칙도 전혀 지키지 않고 지금 사과문이라고 내놓은 게 입장문이라고 내놓은 게 결국은 자기들은 별 책임 없다는 식밖에 안 돼요. 그냥 사과합니다. 이 말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실제적으로 이렇게 무대책으로 만든 일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고 그 책임에 대해서 자기들은 어떤 반응을 할 건지 예컨대 네. 그런 부분들은 전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네. 이런 정도의 사과문이라고 하면 이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사과문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족을 잃은 이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네. 본인들이 그런 잘못된 행동, 그러니까요. 대회 참가자, 대회 운영자들의 제대로 되지 않은 대책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네. 다시 한번 사과하시고 처벌 받으시면 받아야 되고 또 네. 보상해야 되면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낮 12시면 끝날 거야. 돌아오면 맛있는 거 먹자. 에이. 이게 남편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 누가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반드시 처벌할 사람 있으면 처벌해 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